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못지않은 실현의 고비라면서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족한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9일 VOA에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는 등 연일 어려움을 국내외적으로 밝히면서도 국경 봉쇄를 유지하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외에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주민들의 충성심 강화와 정권 지도부 결속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it may also be a leadership consolidation and regime security issue. But clearly he's trying to bolster people's steadfastness in terms of trying to deal with this. And he's likened it to sort of an arduous march kind of thing, mentality. And that siege mentality can rally, national pride.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은 현재 상태에서 국경 봉쇄를 풀 경우 거시경제의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는 상관없이 북한 정권의 통화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y're afraid if they open the border, people will start importing like crazy. And they're afraid they can't control people the way they used to be able to. So people would start importing food, right? They start buying rice and corn from China. And that would cause an outflow of hard currency that the regime doesn't want to happen.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 수입을 못하는 건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석탄이나 섬유 직물 등의 수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제약받으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What little foreign exchange they have abroad, they're probably spending on ship transfers of oil and things like that. So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must be pretty much depleted. And they aren't exporting to earn foreign exchange, so they don't have the money to pay for importing even food. 트로이 스탠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수십만 명이 굶어서 사망했던 1990년대 중후반 당시에도 어려움을 부인하다가 외부 지원을 받기 직전에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외부 지원을 받아들일 명분을 만들려 할 수 있으며 몇 달 안에 북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얀 군 당국이 10일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 당국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연락통신선을 재개한 지 2주 만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군이 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연습을 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과 한국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이날 오후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한국과 북한의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뒤 2주 만에 다시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통신선이 완전히 끊겼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우며 11일 다시 북한 측에 연락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체코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온 체코 정부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난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난민 송환은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롱르플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난민은 구금과 강제 노동, 고문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이번 논평은 중국 정부가 최소 1,170여 명의 탈북민을 구금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이들이 강제 북송될 우려가 있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지난달 23일 성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앞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해당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다비도바 대변인은 또 체코 정부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그 밖에 국제협약에 근거한 북한의 인권 관련 약속을 강조해왔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리의 검토에 최근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무조건적인 현재의 제재 체제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여전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한 해 동안 북한에 대해 4건의 제재 결의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의 수출이 금지되고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던 해외 노동자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북한 경제에 큰 제약을 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재의 주 목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멈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해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늘리는 역효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제재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국장을 지냈던 앤소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반대 개념일 수 있는 유인책도 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가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이분법적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e've seen what a different approach looks like, and that has not been effective either. Providing North Korea incentives, whether positive incentives or in the terms of reduction in sanctions, has not brought about denuclearization.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어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을 겨냥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가 중국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제재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중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겨냥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대신 미국에 협조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최대 압박이 아직도 제대로 가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No U.S. president has imposed fines on Chinese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North Korea, although the U.S. imposed $9 billion in fines on British and French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Iran. 반면에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they don't work, they're a bad idea, and they're basically lazy foreign policy. North Korea cannot see itself as losing by entering into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you because you put pressure on it. 켄 고수 국장은 따라서 미국은 적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줘야 하고 이는 현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만나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아키바 국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21세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삼각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키바 국장과 면담했으며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도전,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포함한 영내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반발한 가운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10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국 간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양측은 앞으로 다양한 계기에 수시로 협의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유선 협의를 갖고 한반도 현안과 미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미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